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산의 문학 문영입니다. 오늘도 이순신 난중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이순신을 한번 기억해서 우리 생활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순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면이 있지만은 이순신을 입체적으로 인간적인 이순신, 그리고 군사 전문가로서 이순신, 또 리더로서 이순신, 뭐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좀 배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특히 리더로서의 이순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의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이순신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적인 이순신, 전략적 이순신, 리더로서 이순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순신을 갖다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보고 또 다른 또 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순신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순신 난중일기를 이해하려면 분당 정치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양당이 있었다. 여당인 서인이 있었고 야당인 동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싸움에서 서인이 세력을 잡았어요. 서인이. 동인이 몰락하고 정리립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서인이 세력이 누구냐면은 윤두수가 이제 필두가 되는데, 그 밑에 장수들이 신립이라든가 원기라는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이 여당이니까 선조는 서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서인의 말을. 야당인 유성룡 이 계열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심지어 유성룡은 거의 죄인 취급받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 말 듣다가 망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성룡이 힘이 없게 되는데, 당연히 이순신도 그 당시에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게 되는데, 두 사람을 보내요. 야당과 여당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당의 서인의 황윤길이라고 야당의 김성이라 둘이 가게 되는데, 갔다 온 보고가 여당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야당에서는 안 일어난다. 김성이 안 일어난다. 둘이 이제 막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게 너가 나 책임져. 전쟁 안 일어난다. 그냥 너가 나 책임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병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전쟁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전쟁인데, 우리나라 항경도부터 해서 평안도까지 해서 전 지역이 다 일본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자별로 좀 나열해 보면은 4월 13일 날 고니시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일진으로 쳐들어요. 2진, 3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일진으로 고니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4월 14일부터 동래성, 은영성, 경영성 함락되기 시작하는 거죠. 파주기설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4월 20일 날 또 각지의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좀 흥미로운 거는 각지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의병이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신립 장군이 탕감대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니까, 전쟁이 너무 급해지니까 선조가 광해군을 책봉하게 됩니다. 왕이 죽으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책봉을 안 하고 동인 서인이 책봉을 누가 하느냐 싸우고 있었는데, 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광해군 빨리 왕에 넘겨주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날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그래가 권희씨가 또 한양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당시에 가토와 권희씨하고 한양에 누가 먼저 들어가나 경쟁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권희씨가 선조를 잡느냐, 가토가 선조를 잡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좀 세면은, 선조가 이제 의주로 가게 되는데, 권희씨와 가토가 서로 선조를 잡아갖고 도요토미한테 충성하려고 누가 선조를 잡으러 가느냐, 둘이가 가토하고 권희씨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 결국은 주사기를 던지요. 주사기를 던져가지고, 동전야명을 던지고 앞으로 나오면 네가 권희씨가 선조 잡으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지는 왕자 잡으러 환경도로 가고,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참 비극적인 일이죠. 탁 던지니까 이제 권희씨가 선조를 잡아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희씨가 선조를 따라가고 의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순신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5월 7일 날 옥포해전 첫 승리, 값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양에 있던 고니시, 일본 고니시 가또 일본 부대들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해전에서 이순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불안한 징조가 생기는 거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 김에 이순신이 옥포해전 등등 뭐 여러 가지 해전을 몇 번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고. 그래가 이제 광해군은 이제 6월 달에 와서는 이제 분조가 되는데, 분조라는 거는 왕조가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선조 임금, 광해군 임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선조 임금, 광해군. 선조가 죽으면 광해군 네가 대신해라. 그리고 광해군이 당연히 험지인 환경도 가서 왕도로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광해군은 한경도로 가지 않고 강화도로 와가지고 외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상당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광해군은.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나중에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분조를 만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가 굉장히 허물어져도 근본은 세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빨리 그 임금을 책봉하고 선조를 세대를 책봉하고 분조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군사는 없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주로 딱 왔는데, 어주에 딱 도착해서, 요게 제가 좀 재밌는 사건인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주에 딱 와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뭐 이 근방에 명나라에 원군을 청해요. 좀 도와달라, 막 사신을 막 보내요. 그렇게 막 파발마라 그럽니까? 굉장히 빠른 말을 타고 명나라 가서 큰일 났다, 공격당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막 해요. 그래갖고 우리 선조 임금이 곧 명나라로 갈 것이다. 너 좀 궁도 하나 멋진 거 지어주고 나를 좀 막 내접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나라에서 딱 보니까 골치 아프거든. 이게 선조가 명나라 넘어 들어오게 되면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나라 말력제가 너 오지 마라, 조선 땅에 있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도 생각해보면 이 명나라 땅을 밟기가 함부로 겁이 나요. 공식적으로 서로 명나라를 침입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머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일본의 패전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 선조가 여기 어주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송이가 와서 평양선을 탈환하면서 이렇게 밀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요거는 뒤편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 이순신이 옥포해전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옥포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권이시라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순신과 권이시는 거의 천적 관계였다. 두뇌 싸움이 굉장히 많았다, 권이시와 이순신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권이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이시는 기독교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 그래서 아마 권이시 배에 신부가 타고 있었어요, 신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부가 첫 발을 디딘 사람이 권이시의 신부가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믿고 상인이고 이러니까 도요토미 입장으로 봐서는 썩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은 외래 종교였거든요.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가톨릭을 믿어? 이게 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이니까 이게 또 말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상을 잘할 거 아닙니까? 권이시가. 그럼 권이시는 뭐냐? 장수라기보다 상인이고 기독교 신자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상인이라는 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협상의 달인이다, 권이시가. 그런데 이런 권이시가 선봉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해를 받지 않게 해서. 권이시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선 침략하지 말자고 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뭐 이윤군 상고로 나가면 권이시 너 이상한 놈이다, 너 도요토미 볼 때 권이시 목 치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권이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해서 일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진으로. 그래갖고 야, 너 이번에 이제 도요토미한테 내가 나의 충성심을 입증할까 해서 권이시가 경복궁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권이시가 선조를 잡으러 가는데 권이시가 갔기 때문에 선조를 놓치게 되잖아요. 가또가 갔으면 나 선조는 죽었다고 봐요. 가또는 무식한 돌체거든요. 권이시는 낙삭바른 상인이고, 권이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야, 그 명나라 넘어가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국제전 일으키겠다. 뭐 이래 되니까 여기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무시간 갔더니 어떻게? 선조 바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따라가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권위시인데, 이 권위시가 상인이면 앞잡이가 있어야 돼요. 앞잡이가 누구냐? 바로 요시라. 저는 요시라를 아주, 제가 소설로 쓰면은 요시라를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로 만들 겁니다. 요시라가 대마도 사람으로서 부산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조선말도 하고 언어를 잘했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요시라가. 그 말을 잘하니까 요시라질 하면은 이거 공작질 하는 걸 요시라질이라 할 만큼 스파이의 대명사.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위시가 상인인데 그 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요시라예요, 요시라하고 내통한 게 누구냐? 우리나라의 김응서라는 김응서. 이중 갈등할 때 김응서가 있다는 거예요. 김응서도 첩보전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라가 김응서한테 정보를 주면은 김응서는 권율한테 주고 권율은 선조한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권위시 밑에 요시라가 있고 이 두 사람은 첩보전에 능했다, 상인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라는 인물이 나중에 한복이고요, 한복. 또 선조가 벼슬도 내려줘요. 좋은 정보를 줬다고. 그렇게 합니다. 손자벽에서 나왔지요. 이중간첩은 높은 벼슬을 주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두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가또는 무시간 가또. 돌격대장. 권위시는 야심이구. 그 밑에 더 야심이구 요시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재호 선생은 문과 출신이에요, 문과. 이과도 아니에요. 칼제비가 아니에요. 북걸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홍위대장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유생들, 선비들이 나라를 막았다는 거예요. 문신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칼보다 붓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율도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유교가 다 망치났다 하는데, 조선을 건진 것도 우리 유교 집안이라는 거,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진왜란을 보면, 경상자수영, 경상우수영, 전라자수영, 전라우수영 이렇게 수영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박홍 자수영 장군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송상에는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주긴 어렵다 해서 또 전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 만에 망해보고, 원균이 큰 소리 치다가 한 30씩 있는 거 다 부서지고 채찍 갖고 이순신한테 헬프미 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 명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순신이 선조한테 잘한 게 있어야지. 선조의 명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난중일기 보면 이제 합세해라 이렇게 선조의 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난중일기를 한번 보면은 대충 보면은 제가 전번 시간에 난중일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던 책을 했는데 그 낙서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불평이 많아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쳤어요. 또 책을 구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타이핑을 쳐서 봤는데, 그 5월 달에, 5월 1일 날, 4월 13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5월 7일입니까? 옥포해전. 누구 말대로 육포해전. 우리 5월 7일인가요? 그죠? 5월 7일 옥포해전. 5월 7일 옥포해전 첫 승리를 하는데, 5월 달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정훈이가 녹도만 정훈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격분해가지고 이제 편지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경유성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격분해갖고 있는데 녹도만 정훈이가 있는데 이 양반이 아마 이 전투에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깊게 공부는 안 해가는데 이 정훈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순신은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적이 점점 서울로 가까이 가오는데 통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라우수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역기를 기다리는 이역기를. 이역기는 2월달 난징일기에 보면은 화살도 주고 뭐 쇠도 주고 뭐 이역기한테 물자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옆 동네니까 전라도서 옆 동네니까. 그리고 이역기가 와야 내가 같이 모아서 일본군을 치는데 일본군 그 배가 박홍 얘기로 들으면 10,000척이라 그랬잖아. 많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뭐 대충 한 700척인데 바다가 새카마니까 아무리 유진시단도 그때 판옥선이 한 25척 있었다 그래요. 25척 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수사 배를 합쳐야 돼요. 우수사가 뭐 또 25척이면 50척이잖아. 그 50척과 700척 붙어야 되는데 야 25척 갖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25척을 더 오라 이런 얘기예요. 이역기를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지 않는다. 계속 시간만 가고 이런 거예요. 또 이역기가 오지 않으므로 5월부터 5월 20일까지 빠졌어요. 이때 아마 배를 타신 것 같아요. 5월 7일 날 저 옥포해전 일어나니까 이때는 이제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부산에. 그런데 5월 29일 돼도 이역기가 아직 안 와요.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순신 혼자 출전을 한 해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5월 29일 날 난중일에 보면 총탄을 맞게 되는데 아마 이것이 사천해전. 사천해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처음 총탄 맞은 해전이 사천해전이고 이때부터 두고두고 7년 동안 그 총 맞은 것에 대해 상처를 안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 나왔다 그래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옥포해전을 하게 됩니다. 옥포해전을 하게 돼서 처음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처음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선조는 저기 어주까지 가붙고 도망가붙고 권희씨는 한양에 들어가 있고 일본의 배는 700척이 부산에 있고 이순신은 여수에 25척 있는데 쳐들어가려 하니까 이거 죽으러 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는 오락하게 안 오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더 넣지면 안 된다. 정훈이가 아까 했는 그 정훈이가 더 넣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첫 해전이니까 첫 해전 아주 의미 있는 전투예요. 여기 지금 계속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가만히 움직이지 마라. 태산같이 해라. 딱 앉아서 여기서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원기 같은 거 어떤 줄 알아요?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가서 막 쳐맞고 싸우거든요. 이순신은 앞에 딱 가서 25을 딱 대겨놓고 기다려라. 이런 명령입니다. 쏘지 마라. 기다리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산과 같이 움직이라. 왜냐면 전마가 상대방이 무슨 전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딱 지켜봐야 돼요. 딴 얘기 좀 하면은 우리 집에서 산에 성산에 전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밤마다 이 개떼들이 몰려와요.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개를 두고 가가지고 이 개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잠을 못 자요. 그 한두 마리 같으면 잡아서 키우겠는데 이게 대여섯 마리 몰려가지고 집에서 막 짖어서 앉는 거예요. 그래가 야, 저 개지가 안 잡아가나 생각하다가 제가 새총을 샀어요. 새총을 사가지고 다 이거 씨알로 팔더라고요. 뭐 한 5천 원 주니까 팔아요. 그 타날 같은 거 줘가지고. 그래 걔가 저 있는 데 가서 참날은 밤에 딱 새벽 1시에나 숨어가 딱 기다렸다가 새총을 막 쏴요. 쏘니까 걔가 한 마리도 안 맞아요. 둘째 날 전략을 바꿨어요. 100m 안으로 돌아야 된 거예요. 딱 맞으니까 또 걔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전포으로 딱 합쳐요. 10m 앞으로 오라 해서 새총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투할 때 전쟁이 이런 거구나. 멀리서 쏘면 못 맞추는 거예요. 바로 앞에 딱 왔을 때 한 방에 명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25을 딱 기다려놓고 사격강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마라. 태산과 같이 움직이라. 이래가지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돼서 이때 우리 부상자 한 명, 부상자는 뭐 제 생각 총 맞은 게 아니고 미끄러져 가고 다친 것 같아요. 판옥선 건네주고 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 수백 명, 부서진 배가 20몇 척. 이 말이 됩니까 전투가? 이 잽이 안 된 전투예요. 그래 이런 대목에서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순신은 그쪽에 전투가 어떻게 하는지를 예상하고 있었고 걔네들은 배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등성백병전에서 올라타서 조총 가지고 막 와서 갈고리 가지고 막 걸려가지고 막 배에 올라타거든요.
갈고리가 못 걸리는 거리, 막 갈고리가 못 걸리는 거리가 한 50m, 100m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포를 쏘는 거예요. 너무 붙으면 갈고리에 걸리면 바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 하나도 안 다치는 거죠. 부상자 한 명, 이런 제격이 부상자 한 명, 상대방은 수백 명, 부서진 배가 또 부서진 배가 수십 적, 죽은 사람이 수천 명 있다는데, 또 재밌는 건 장기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승리를 했다, 배를 몇 척 했다, 이렇게 해서 장기를 적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이 딱 장기를 올리면 선자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자가 보면, 아, 그래, 배를 몇 척 부쉈구나, 또 일본은 몇 명 잡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장기를 보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정가의, 성전의 정가가 뭐냐면, 일본은 목을 몇 개 베었냐가 정가예요. 이렇게 목을 막 베어가지고, 자루에 담아갖고, 이제 선자 앞에 갖다 주면 목을 100개 뺐습니다. 수급을 100개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대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은 수급을 하나라고 적었어요. 하나라고. 죽은 놈이 수백 명인데, 목 하나만 딱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나오지만 수급 필요 없다. 죽은 대가리 필요 없다. 내가 전쟁하는 보았지 않느냐. 우리 승리의 목적이지. 임금한테 상 받으려고 적군의 모가지를 가져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가 적의 수급을 갖다가 나중에 명나라가 왔을 때 그 수급을 다 명나라 그 진인한테 줘요. 원균한테 줘요.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첫 해전부터 보면 수급이 하나다. 야, 시체가 널렸을 텐데. 그 모가지 다 빼가지고 선조 주면 포상이 많이 내려올 텐데.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좀 돌아가서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박홍 도망갔죠. 원균이 대표했죠. 이순신 만나고, 전라우스형 이렇게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날 줄 다 알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순신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박홍 도망가고, 원균 도망가고.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원균이라는 거예요. 원균이 누구냐? 그 당시에 여당이에요. 여당이 집권당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권당이. 신립, 원균, 집권당이 나라를 지키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옆에 있던 그 동해에 있는 이순신이 나가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역기 얘기예요, 이역기. 이역기를 오라니까 안 온 거예요. 얘가 왜 안 왔냐. 이역기를 오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건데, 일본 배가 700개인데, 여러분 오겠어요? 숨어 있지. 그래, 나중에 이제 이역기가 이순신하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합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산대전에서는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 아마도 제 소설이라면 이역기와 이순신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다, 처음에.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산대전을 하면서 이역기가 이순신의 인격에 감화돼서 이순신에게 복종하게 됐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제 한산대전 대첩 이후에 이역기가 이순신을 굉장히 따르게 돼요. 굉장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의종 날 때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그래서 뭐 암행어사 이렇게 내려와 보겠죠. 한산대 내려와 보겠죠. 와서 도대체 이순신이 왜 전쟁을 안 하느냐 신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산도에 있던 이역기가 이순신을 변론을 해줍니다. 변론을. 여차여차해서 이순신을 못 나갔다. 즉 바꿔 말해서 이역기가 이순신을 옹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명랑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하면 이역기가 이순신의 인격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순신을 옹호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조는 어주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가게 되고 권인씨가 따라간 거지. 권인씨가 따라가기 천만다행이에요. 가또가 따라갔으면 죽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또는 이제 왕세자를 잡으러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왕세자. 강해군은 돌아와서 이제 의병 활동하게 되고.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좀 임진왜란 발발 초기를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옥포해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전을 갖다가 완승을 거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